오늘 오전 가수 이미자가 84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연예인들이 조문회에 왔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그녀의 비보는 온 나라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이미자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세대의 감성을 이끌고 국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노래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녀의 대표곡인 동백아가씨, 황성예터, 섬마을 선생님 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고 한국 가요사의 금자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노래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삶의 이야기였고 국민 모두의 추억이었습니다. 1959년 데뷔 이후 수많은 무대를 통해 그녀는 수십 년간 꾸준히 사랑받았으며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한결같은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자의 음악 인생은 한국 대중가요가 세계 속에서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특히 한국 전통의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낸 그녀의 음악은 그 어떤 세대와도 교감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곧 시대의 역사였고 민족의 감정이었습니다. 조문회가 열리는 빈소에는 많은 연예인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후배 가수들은 우리는 이미자 선생님의 어깨 위에서 노래를 배웠다며 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고 각종 방송사와 언론 매체들은 그녀의 발자취를 기리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그녀가 남긴 음악과 삶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가수 이미자는 한국 음악계에 있어서 단순한 한 인물이 아닌 하나의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희로애락이었고 힘들고 고된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했던 시절, 전쟁의 아픔을 겪던 시기에도 노래로 희망을 심어주었고 국민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각 가정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까지도 함께 따라 부르며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자는 생전 인터뷰에서 나는 늘 국민과 함께 노래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평생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진정한 예술가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을 비롯한 여러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그녀의 삶과 음악은 각종 음악 교과서와 자료집에 실리며 후대에게도 귀중한 자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수차례 자선 공연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이날 조문회에 참석한 후배 가수 S씨는 선생님의 노래는 저에게 인생의 길을 밝혀준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직접 뵐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음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른 연예인 B씨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은 제게 영원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이미자는 단 한순간도 대중과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늘 겸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후배들과 팬들을 맞이했으며 언제나 자신의 인기보다는 노래의 진정성과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수많은 음반과 무대 영상은 이제 한국 음악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 후대 예술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줄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 호흡 하나까지도 철저히 연습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늘 기도로 마음을 다잡았고, 노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말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신비로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무대를 사랑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간간히 특별 무대에 서며 변치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고, 그녀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부른 동백 아가씨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가에 머무르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은 한 원로 작곡가는 이미자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가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의 장르이자 역사였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은 우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라며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이미자는 또한 국경을 넘어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이어졌으며 해외 동포들에게 고향의 향수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디서든 내 노래를 듣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곳이 고향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미자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거리의 작은 가게에서, 어머니의 휴대폰 벨소리에서, 명절에 가족이 함께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는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가수 이미자의 삶은 찬란한 음악의 여정이었습니다. 영광과 고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인생의 길목에서 그녀는 언제나 노래로 길을 밝혔고,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지 음악을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동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자리에는 수많은 팬들과 동료들이 모여 고개 숙여 그 위대한 음악 인생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문회장에 울려 퍼지는 조용한 추모곡은 마치 그녀의 마지막 무대처럼 장엄하고도 아름다우며,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처음 붙었을 때 사람들은 그저 슬픈 트로트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 별명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자는 단순히 슬픔을 노래한 여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를 넘어선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거친 폭풍을 뚫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대표 주자이지만 그녀의 데뷔 무대는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1959년 19살 소녀가 세상에 내놓은 첫 노래는 19 순정이라는 타이틀의 미국식 스탠다드 팝. 스윙 재즈와 빅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진 그야말로 세련된 분위기의 곡이었다. 당시는 주한미군 문화의 영향으로 재즈와 블루스가 번성하던 시기. 이미자 역시 미군 클럽에서 공연을 하며 미국식 음악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음악적 운명은, 그리고 한국 음악사의 큰 흐름은 한 곡으로 전환점을 맞는다. 1964년 동백 아가씨의 폭발적인 성공. 그 한 곡은 이미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중가요의 흐름까지 바꾸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일본 엘레지의 영향이 짙게 배어있는 이 슬픈 노래가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은. 당시 외색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백 아가씨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단숨에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다. 패티김이 스탠더드 팝의 정수를 노래하며 도회적인 여인상을 대표했다면 이미자는 고향의 누이로 사람들의 마음에 안착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면 어릴 적 고향에서 보았던 언니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얼굴을 기억해냈다. 이미자의 진짜 무기는 노래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을 부르는 그녀의 태도였다.
단정한 한복 차림,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는 발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애틋한 감정. 관객은 무대 위 그녀를 보며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듣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목소리로만 시대를 담아낸 것이 아니었다. 행보 자체가 전설이었다. 2002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이미자 북한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다. MBC가 주최한 이 공연은 이미자의 평양 동백아가씨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동백꽃 브로치를 단 채 무대에 올랐다. 처음엔 어리둥절하던 북한 관객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마자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그녀는 그 순간을 내 생애 가장 길고도 짧았던 무대라고 회상했다. 누군가에게는 무대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통일보다 먼저 닿은 하나의 마음이었다. 음악은 정치보다 앞서 감정을 건드리고 그녀의 노래는 한반도의 분단선을 건너 사람의 마음으로 직접 다가갔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지 과거의 전설로 머물지 않았다. 2011년 12월 25일 MBC 창사 50주년 기념 콘서트 이미자와 친구들. 이날 그녀는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섰고 모든 수익금은 세네갈의 심장병 어린이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아이를 위해 그 돈이 쓰이기를 원했다. 이 콘서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미자가 아이유에게 직접 마이크를 건네며 내 첫 노래를 너에게 맡길게 라고 말하던 순간이었다. 아이유는 경건한 표정으로 19 순정을 불렀고 그 노래는 다시 한번 50년의 세월을 넘어 젊은 세대의 심장을 두드렸다.